배우는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운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큰 운이 내게 올 통로를 만들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을 어떻게 내게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여러 징조들과 함께 그 방법들도 함께 녹여놓았습니다. 이 징조들을 잘 살펴보시고 대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귀인 등장. 배운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관계의 역학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그릇에 운이 담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어떤 방식을 통해 오는 걸까요? 그 변화는 보통 이직을 통해 들어옵니다. 직장의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통해 인간관계의 역학이 다이나믹스 변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여러분은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을 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자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위 사람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할지 예전보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목을 통해 여러분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귀인은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돕니다. 우리 주위에 포진한 귀인의 수는 항상 유지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에 그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보더라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귀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면 새로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는 이전에 알던 사람이 가진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움 자체가 귀인입니다. 특정 사람 자체가 귀인이 아닙니다. 이는 좁은 개념의 귀인입니다. 넓은 차원에서의 귀인이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귀인적 요소가 보이게 되고 그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귀인화되는 것입니다. 2. 공허함. 배운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마음 상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는 공허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허탈감과 함께 오는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탈감 자체가 아닙니다. 이 허탈감이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허탈감이라도 발생 이유가 다르다면 이는 허탈감 자체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발생하는 이 허탈감 발생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순간적으로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텅 빈 객석과 같은 기분입니다. 한바탕 축제가 끝나고 난 뒤 텅 빈 공연장 같은 기분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전에 내가 했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는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사건에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열중해서 성공한 경험도 있습니다. 곤충의 탈피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곤충과 갑각류는 탈피를 합니다. 이전에 약하고 작은 몸의 껍질을 버리고 더욱 크고 강한 피부를 가진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약했던 몸으로 살아왔던 과거가 그 벗겨진 껍질에 담겨 있습니다. 탈피를 마친 곤충은 그 껍데기를 먹으며 소화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어딘가 공허하거나 허탈하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성장했고 무언가 깨달았다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기 코너 너머에 있는 대운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3. 가치관이 바뀐다. 부자의 가치관과 가난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 근본의 뿌리에서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바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수는 고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교만하다. 애초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난 줄 알고만 산다. 하지만 고수는 다르다. 하수를 보자마자 그 능력이 바로 보인다. 대운이라 함은 보통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부자가 되지 못하고 비슷한 삶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의 가치관, 마인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대운에 있어 하수입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마인드를 애초에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대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대운을 계속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어딘가 고칠 점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내 낮은 기준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이는 가장 큰 변화가 노력의 질과 양입니다. 가장 큰 예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진다는 점을 둘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시를 2번 만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는 틀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최소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기업 회장들은 4시 30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루에 4시 30분을 2번 만납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이처럼 내 하루 삶 속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나비효과가 되어 대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사검소한 산,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검소함입니다. 검소함이라는 것이 돈을 아예 안 쓰고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산다는 식의 궁상맞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짐을 말합니다. 채우려고 하는 삶의 패턴에서 비우는 패턴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제 지인 중 대운이 들어와 크게 부자가 된 친구 A가 있습니다. 친구 A는 이전에는 과소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명품을 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들 때마다 다이소나 온라인 어플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사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길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그 불안이 극에 달해서 틈만 나면 귀여운 캐릭터 굿즈들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 A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지우고 불필요한 쇼핑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통장의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경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났을 때 괜찮아 보이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매물이었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매물이라 입찰자가 5명밖에 없었습니다. A는 안 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 물건에 당첨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즈음 A가 산 지역의 호재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커다란 시세 차익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운은 그녀가 검소한 삶을 실천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사지 않고 심플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주변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려고만 하기보다 비우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대운은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것을 하나둘 비우게 되면 밥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5. 관심의 변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보이는 징조 중에 하나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변화, 경상수지 등 이런 용어들이 예전에는 아예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대출, 부동산 주식 등의 이야기는 증권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거나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쳐보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올 징조 중 관심의 변화라는 것이 꼭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꽃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길에 핀 코스모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전혀 관심이 없었겠지만 그는 차를 멈추고 한동안 코스모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꽃가게에 가서 꽃화분 하나를 사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화분을 보며 마음을 정돈하고 생명의 깊이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평소에는 관심 갖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는 큰 운이 들어올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자주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은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운들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셔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족한 삶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